국힘이 네. 또 한동훈 비대위가 승기를 잡았다라는 어떤 주제 아래서 네. 최근 정세를 좀 구조적으로 분석해 볼 건데 진짜. 일단 그러니까 여당의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맹점은 그러니까 박스권 지지가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35%를 전후해서 네. 딱 형성돼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다음에 대통령의 부정 지지율이 60%로 딱 견고하게 형성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대선 때 얻은 표가 48%, 49%니까 한 50%로 치면 네. 한 15%가 이제 빠진 상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잘 안 되는 형국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회 강서 보궐선거 이때 상황이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됐는데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전격 발탁이 되면서 네. 상황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예. 이 바꾸는 게 지금 대단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몇 가지가 있는데 박스권 35%에서 한 60% 그러니까 60% 대통령 부정 지지율까지니까 엄청난 규모의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토층이 형성돼 있었는데 네네. 이거를 이제 돌파하는 건데 예. 제가 볼 때 그 중도층하고 범야권의 어떤 지지 성향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도층 무당층이 있잖아요. 네. 여기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네네네. 이런 거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분석하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 지지층이 60%인데 네. 그 중에 25%는 이재명을 차기 대권 주자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25%입니다. 네. 개딸. 네, 개딸이죠. 예, 예. 아주 강성 지지층이죠. 예.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을 계승한 것이 이재명이라고 보고 네. 이재명이 차기 대권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니까 네네, 여기가 25%. 아주 강성 지지층입니다. 네네네. 25%. 네.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재명을 차기 대권의 차기 대통령의 적합도로 보는 거죠. 네네. 25%. 예,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친민주당이면서 이재명에 약간 거리감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한 40% 나온다고 치면 네. 한 15% 이상 거리가 15% 있거든요. 정도가. 예. 예. 그러니까 친민주당이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 걱정을 하면서 또 아니면 네. 좀 비판도 하면서 예. 왜 저렇게 하냐 예. 이렇게. 예. 15% 정도가. 예.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위해서 네. 몇 군데 전화를 돌려봤더니 네. 그런 중도층, 그다음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네. 민주당의 온건 지지층 중에서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중도층은 한동훈 쪽으로 돌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에. 예, 그렇습니다. 반면에 어디는 안 돌고 있냐면 그러니까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여기는 당연히 안 돌 거고 네네네. 이재명의 온건 지지층 네. 여기도 아직은 안 돌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중도층하고 온건 중도층하고 무당파층이 그야말로 오랜 박스권 지지를 뚫고 그러니까 이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말 경이로운 일한. 웬만하면 이 중도 무당층들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해냈다 이거잖아요. 상당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을 돌고 있는데 전국 가는 곳마다 해서 이제 구름과 같은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그 현상이죠. 그러니까 국힘에서는 이제 국힘 지지층은 강도가 세지고 중도층과 무당파층이 일부가 도는 양상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지율이 뭐가 바뀌고 있냐면 선거 판세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서울, 경기, 인천은 그러니까 국힘이 진다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진단 때 뭐 서울에서 6석을 그러니까. 얻으니 막 이딴 소리를 했는데 지금 서울은 한 4~5% 정도 한동훈 비대위 국힘이 유리한 평균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진짜 대박이지 대단한 않습니까? 변화죠. 서울이 역전했다라는 게. 그리고 인천, 경기가 여전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가 더 낮다가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를 이거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국힘과 민주당이 거의 경합하는 구도로 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바뀌었고 그다음에 인천하고 경기는 서서히 국힘과 민주당이 경합하는 구조로 갔기 때문에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죠. 맞아요.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11개 지역구에
13개 지역구에 11개가 민주당인데 인천이 지금 국민의힘이 더 그러니까 경합이지만 조금 더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인천도. 근데 그런 인천 같은 경우는 좀 이재명이랑 송영길의 영향도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천 시민 입장에서 아니 우리가 무슨 뭐 핫바지도 아니고 무슨 뭐 송영길 이 사람 뭐 괜히 또 이재명 경기도 성남에 있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뭐 넘겨주고 말이야. 뭐 하는 거야? 그거 둘 다 송영길 빵에 가고 뭐 이재명 지금 뭐 하는 진짜 이런 어떤 배신감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좀.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게 저는 처음에 그 민주당이 정말 무능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초반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오냐 마냐 막 이런 얘기 있을 때 얼마나 조롱하고 막 그랬습니까? 아유, 지금이야 뭐 인기 많은 것 같지만 뭐 막상 들어와 봐라 정치권에 들어와 봐라 그냥 한 순간이다 한 순간에 그냥 끝난다 한동훈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근데 아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역전을 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야,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의 어떤 변화는 매우 드라마틱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재명 피습 사건으로 인해서 부산. 자, 부산을 한번 분석해 보시죠. 네. 와, 부산. 저보고 분석하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군요. 부산은 어떻게 됐냐면은 부산이 가장 이번 그 이재명 피습 한동훈 사태의 어떤 적인데. 이를테면 엑스포 때문에 부산 민심이 아주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게 봤는데 이번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피습이 되면서 부산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전원 그러니까 병원을 바꿔서 서울대병원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산 민심을 굉장히 자극한 걸로 보이고 그렇죠. 자존심 엄청 상했죠. 그리고 의사들도 다 들고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서울대병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헬기,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헬기 정도 탈 수도 있지, 막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뭐 이전 서열이 8위고 이런데. 근데 저는 들은 생각이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든 뭐 당 대표든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 그래 헬기 탈 수도 있어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게 가장 단서가 붙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헬기를 과연 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그거 있잖아. 타야 될 상황이냐 안 타도 되는 상황이냐. 그게 가장 먼저인 것 같은데 그거를 무시하고 헬기를 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분노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살짝 포인트를 좀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나라면 나 같았어도 그러니까 그 정도 부상이라면 딱 당당하게 부상단 직후에 사람들을 위무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을 안심시킨 다음에 부산에서 당당하게 치료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했을 것 같아. 나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그 살아온 여정이 굉장히 불투명한 사람이야. 그렇죠. 불투명하고 음험한 사람이라서. 나이도 지금 뭐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몇 살. 생일도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런 그 어떤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사실은 한동훈과 비교되면서 리더로서 정말 자격이 있는 거냐 네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재명이 리더 같지 않고 한동훈이 리더 같은 거고 누구만 이재명을 지지하냐면 강하게 이념적으로 결집된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 여기만 그냥 막 지지하는 경우이라서 그러게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 표를 많이 잃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와 대비되는 게 이제 한동훈의 행보죠. 한동훈이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초짜 정치인이잖아요. 초짜 정치인답지 않게 여론에 어떤 민감하게 여론에 반응하는 모습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다음에 우리의 대박 1992를 한번 1992. 저는 원래 구약본이라 그거 입은 줄 알았는데 그게 롯데가 마지막으로 우승한 해가 92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롯데랑 그건가? 그 선동열하고 그 최동원이 붙었던 그 게임인가? 아니요, 그거는 이제 한국 시리즈는 아니었고. 나는 하여튼 누가 그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감각은 대단한 감각인 것 같아. 저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의전원 그 전원 그러니까 병원을 옮긴 걸로 인해서 100만 표가 날아갔다고 했는데 또 반대로 1992 저것만으로도 한 막 50만 표, 100만 표가 움직인 것 같아. 그러니까 부산, 경남은 불행히도 게임이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한 100만 표 날아갔다고 하던데요. 부산에서.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조희정님 그리고 박CC님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대표님 복귀를 정말 축하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요번에 퇴원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미움만 먹고 의사소통도 뭐 간신히 한다 이러다가 판사가 그러니까 사표 쓰니까 바로 아주 멀쩡한 모습으로 이제 퇴원을 하면서 했던 말이 그것도 정말 너무 저는 좀 이게 무능하다고 좀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헬기 전원도 그렇고 모든 이 지금 다 깎아먹은 이유가 민주당이 어떤 그 동안에 쭉 갖고 있던 그런 폐쇄적이고 어떤 그런 도덕적으로 그런 관념도 상당히 문제고 그걸로 더해서 너무나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도 이번에 퇴원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차라리 진짜 내가 정말 나에게도 정말 모자란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이런 사건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러게요. 내가 앞으로 더욱더 민심을 잘 살피고 더욱더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겸손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낮은 자세가 아니라 계속 남 탓, 앞으로 뭐 이거 다 윤석열 탓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더 역풍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아니 지금 나는 이번 사태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재명의 그 처신을 문제 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툭 터놓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솔직하고 담백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연설을 들어보면 뭔가 하나 시원한 게 없어. 다 감추고 다 이렇게 뭔가 재고 이러니까 아니 그 자리에서도 내가 왜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 그러게 말입니다. 대단한 상처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딱 털고 나서 리더가 아니 그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국군 통수권자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국군 통수권자가 어떤 전쟁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때 딱 제자리를 지키면서 국민 전체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그렇죠. 그런 리더로서의 품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국민들이 이렇게 실망을 점점 해가고 하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또 이제 다크호스도 있고 이거 맞물려가지고 지지율이 확 우리가 또 그런 것 같아요. 올라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1992라는 건 사실은 저거는 정말 프로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의 어떤 민심, 기저에 흐르는 어떤 마음의 어떤 편린들을 딱 잡아서 그거를 그냥 선전으로 딱 이용해 먹는 건 저거는 그야말로 엄청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적으로 진짜 뭐 팔도사나이라는 또 별명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전국적으로 정말 지역마다 그렇게 다 이렇게 사연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어떤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마어마한 그런 메리트 아닐까요? 부산에서는 좌천됐을 때 진짜 롯데 경기도 보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강원도에서는 강원도가 또 저기 뭐 고양시라고 그랬나? 아무튼 지역마다 다 춘고, 춘여고 뭐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랑 같은 학교의 운동장을 썼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청주 운호초등학교 졸업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제가 운호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거기는 운호초등학교, 운호중학교, 운호고등학교 요 세 학교가 같은 운동장을 씁니다. 같은 재단이라.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이걸로라도 어떻게 좀 엮어보려고. 뭐든지 사면팔방해서 엮어야 돼. 그렇습니다.